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아래 공포. 간밤 발표된 미국의 8월 ISM 제조업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사실 미국 제조업이 안 좋은 거 하루 이틀도 아닌데 대체 이렇게 시장이 왜 빠지는 걸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들여다봤더니 재고가 많이 늘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가 있어서 시장이 이렇게 밀린다기보단 하락의 이유를 좀 찾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오늘 시장입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부터 확인해 보시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속에서 오늘 지수 크게 밀립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거의 대부분의 업종이 밀리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여파 속에서 반도체 쪽 크게 밀리고 있고요. AI 관련주들 소부장단 안에서의 줄 하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그래도 방어주 쪽은 버텨주는 분위기인데요. 일부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통신주 쪽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략은 잠시 후 이슈노트에서 만나보시죠. 자,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 2.9% 밀리고 있고요. 2,58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쪽 분위기 짚어볼까요? 네, 코스닥 쪽은 잠깐 올라오는가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낙폭을 다시 키워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래로 방향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3% 훌쩍 뛰어넘게 빠지면서 732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지지선이라고 믿었던 740선까지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시장이 더 어디까지 갈지 좀 두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올랐던 종목들은 한꺼번에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고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그동안의 관망세가 매도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르고 있는 종목을 보면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떨어지고 있는 종목이 1,500개나 됩니다. 자,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 오늘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장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이야기 얘기할 게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엔비디아 여파에 반도체주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추가 방향성 이야기 나눠보고요. 본격 약세장에서는 방어주가 답이 될 수 있을까요? 전략 이야기 나눠봅니다. 중추절 해외 관광객이 얼마나 오게 될까요? 그 안에서 기회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시 반도체 얘기부터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바람잘 날 없는 반도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되고 나면 그래도 좀 반도체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 우려가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고요. 간밤 엔비디아 크게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급락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 관련주들도 줄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결국 미국 쪽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어떤 뉴스들이 있었나요? 예, 미증시 반도체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 영향이 가장 컸었던 것 같고요. 대부분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하락을 했습니다. AMD, 인텔, KLA, ASML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장비 쪽까지 대부분 하락을 했다. 그래서 엔비디아 제가 오전까지 잠깐 보니까 오전에 시간에 또 4% 넘게 하락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네. 어찌됐든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한 세 가지로 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그 시장 자체가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는 그런 시장 같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는 그런 흐름 같아요. 그래서 하락하면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아서 같이 이제 뉴스로 나오는 것 같고 올라가면 또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이유를 붙여서 이제 나오는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이제 네. JP모건 쪽 언급이 가장 컸었던 하락의 이유 같았어요. 그래서 이 시장 AI 시장이 만개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기술 기업들이 AI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시작하지 않는 한 엔비디아 주가는 정당화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그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얼마만큼 빠른 시일 안에 어느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좀 이룰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미국 정부 쪽에서 반독점 조사 관련된 얘기를 한 것도 조금 이유가 됐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하락을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하반기에 대한 실적 눈높이가 엄청나게 높아졌고 과연 이 눈높이를 일단 그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합당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네. 좀 팔고 보자. 그러니까 수익을 좀 챙기고 보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가 악재가 한꺼번에 좀 나오면서 네. 이 투매가 좀 투매를 불러일으켰다.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일으켰다라고 하는 식의 분석이 제일 맞지 않을까 그렇게 네. 좀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가 많이 밀리니까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사실 언급되는 내용들은 많지만 뚜렷한 하락의 이유가 있다라기보다는 그동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점에서 주가 밀리는 거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어도 반도체가 올라야 지수가 오르니까 많은 분들이 좀 반도체 올랐으면 좋겠다 하시는 마음들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좀 희망의 끈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래도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들도 하나 두 개씩 오.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보는 게 이제 시장 자체 호전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한 세 가지 시장 자체가 좀 높아져야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맨 처음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PC 시장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고 그리고 서버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서버 시장은 어느 정도 GPU를 업고 뭐 HBM 관련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수주가 확대가 되고 있었던 건 눈으로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PC 시장과 스마트폰 시장이 아직까지는 얼마만큼 원하는 그 규모의 그런 성장세가 이어질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이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들이 PC, 타블렛 PC 더불어서 뭐 여러 가지 제품들에 지금 탑재가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패드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이 온디바이스향 관련된 제품들이 얼마만큼 만들어질 수 있겠느냐. 그러면 새 판이 짜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네. D램 관련된 부분과 낸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상승세가 더욱더 많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보시면 네. 삼성전자를 더불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HBM 관련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그런 실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네. D램과 낸드에 대한 부분으로만 실적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정도만 이제 8세대 관련된 HBM의 수주를 옹기적으로 받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일단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이고 네. 이제 해소가 돼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디바이스 판매가 얼마만큼 눈높이를 맞춰주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스마트폰 뭐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9월 9일 날 아이폰 16이 출시가 되는데요. 네. 뭐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컨센을 조금 높게 상향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하면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 쪽에서도 AP 쪽 확장으로 인한 수혜가 엄격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 판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9월 9일 날 판매되는 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10월 10일 날 이 로보택시 관련된 런칭 이슈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근데 로보택시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적인 요소는 이제 자율주행인 거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은 기본적인 반도체보다 더 많은 반도체가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여기는 아직 비메모리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메모리 쪽도 아직도 시작도 안 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보면 이 온 디바이스향 관련된 디바이스 제품들이 아직 출시가 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그만큼 더 많이 출현이 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뭐 자율주행까지 덧붙여서 움직인다고 하면 좀 뭐 이 긍정적인 효소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더 많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그래도 그 안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아이폰 16의 판매 그리고 로보택시의 혁신성 확인이 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으니까요. 관련 이슈들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슬슬 이제 좀 보수적으로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전략을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그 직접적인 수혜는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결국에는 주가를 부양을 많이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을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과연 얼마만큼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가 만약에 지금 시점 뭐 2,600에서 껐덕껐덕 거리고 있긴 하지만 3,000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종목들이 얼마만큼 많이 상승을 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걸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BM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쪽에 대한 밸류체인 종목들을 우선시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양산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이제 소재 쪽으로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제 차트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트 보시면 이게 이제 아래쪽 차트가 코덱스 200이기 때문에 이제 코스피 200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위쪽 차트가 이제 삼성전자 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차트를 보시면 이 삼성전자 차트는 이제 거의 전 저점까지 임박을 한 상황이고요. 하지만 오늘 이제 추가적인 저점을 갱신할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기존의 이제 코스피 200, 코스피 관련된 시장 자체도 추가적으로 더 하방으로 열려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오늘 만약에 종가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지난번 저점을 갱신하는지 안 하는지가 중요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갱신이 된다라고 하면 지수 자체도 추가적인 하락을 좀 염두를 해서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거래량 자체도 보시면 네. 거래량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거래량이 많이 실렸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실리고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저점 매수가 많이 들어오느냐 아니면 팔고 좀 기다려보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시장에서 염두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은 투자에 대한 팁이 아닐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삼성전자 HBM 관련한 외신 보도가 있었죠. 일단 뭐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뉴스도 참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뉴스가 나왔는데도 삼성전자의 주가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일단 미리 살펴볼 종목에 대해서는 HBM 관련된 기대감 살아있는 삼성전자 밸류체인 안에서 기회 찾아보자라고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본격적인 양산이 시작이 된다면 소재 쪽도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어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을 보면 정말 혼란하다, 혼란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혼란한 시장에서 그나마 버텨주는 쪽이 오늘 방어주 쪽입니다. 통신주, 일부 유틸리티 종목들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보통 시장이나 경기가 안 좋을 때 이렇게 방어주로 자금이 몰리곤 하는데 지금 시장 안에서 좀 피난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약세가 되면 네. 될수록 이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강한 게 사실입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다 떨어지면 굳이 네. 뭐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 방어주로 그러니까 좀 피해 가서 매매를 해보냐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굳이 뭐 매매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리스크를 무조건 테이크하는 것도
굳이 뭐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굳이 뭐 뒤에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통신주, 방어주를 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 뭐 배당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를 해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지 측면에서 방어주를 보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인데 차라리 투자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조언 주셨습니다. 방어주 전략 그러면은 한 섹터씩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배당을 많이 하는 기업들이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지닌다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보다는 길게 긴 안목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나는 시세 차익보다는 배당 수익을 얻겠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보시면 시장에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좀 지속을 하고요. 그 배당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통신 3사, 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거기에 이제 유틸리티 관련된 종목도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대한 양호한 그런 흐름만 이어진다라고 하면 역시나 꾸준한 실적과 가격적인 매력이 역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전력과 KTNG 뭐 이런 쪽이 있고요. 원체는 이제 음식료 쪽이나 그리고 화장품 쪽 그리고 은행 쪽으로도 뭐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음식료와 화장품은 이제 원체 성장성 벽격인 밸류가 얹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 쪽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판매가 되기 때문에 네. 예전에는 소비주 성향으로 이제 안정적인 배당과 더불어서 실적 위주의 종목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성장성까지 얹혀져서 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음식료나 화장품은 배당 관련주보다는 네. 이제는 성장주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되레 은행 관련된 종목도 예전에는 이제 지수 방어적인 형태로 뭐 안정적인 배당만 좀 전반적으로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밸류업 관련된 이슈가 원체 많이 커져버렸기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 관련주들도 이 지수 방어적인 성격보다는 어떻게 보면 밸류업에 조금 더 가치를 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투자자들은 배당을 생각하는데요. 배당 매력 살아있는 통신 3사 매력적이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과거에 음식료 쪽이라든지 화장품주, 방어주 성격으로 보는 시각들이 더 많았지만 최근에는 성장주로서 차질 개선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방어주 강세 이렇게 시장 안 좋으면 계속 지속이 될까요? 예, 일단 그렇다면 이제 관련주들 상승세가 만약에 이어진다라고 하면 네.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지수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는 종목은 롱으로 이제 길게 보고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로 매수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매수 주체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이 많이 하면서 배당까지 노리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나마 배당 관련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밸류업과 성장성적인 부분을 뭐 연결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는 AI 쪽이 붙을 수 있는 통신주가 가장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결국엔 이 통신 관련된 종목들도 AI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효과를 지닐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을 하는 것도 역시 5G나 여러 가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프라를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 관련된 플랫폼이라든지 솔루션을 공급하는 것도 결국엔 통신사들의 목표이기다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SK텔레콤이나 KT, LG유플러스 등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신주를 방어주 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섹터로 꼽아주셨어요. 다양한 매력 한꺼번에 품고 있는 섹터죠. 밸류업, 성장성, AI에 대한 기대가 함께 품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부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개인들이 정말 엄청 사더라고요. 8월 초에 시장 많이 밀릴 때 바텀 피싱이 해피엔딩으로 좀 끝났잖아요. 이번에도 과연 그런 엔딩을 보여주게 될지 궁금해지는 부분인데요. 사실 시장이 이렇게 안 좋고 좀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현금 들고 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도 쌀 때 뭐라도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어떤 종목 사면 좋을지 기회 엿볼 텐데요. 일단 우리나라의 추석이
중국이 있다면 중국에는 중추절이 있잖아요. 곧 다가옵니다.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여행주 쪽은 좀 어떨까요? 예, 최근에 여행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게 사실인데 네.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정도 회복 조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노선별로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90% 이상까지도 어느 정도 올라온 그런 노선이 많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직 근데 중국의 단체 관광객조차 허용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적인 관광객이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나름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9월 15일에서 17일 날이 이제 중국 추석인 중추절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우리나라 쪽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그 결국에는 이제 해외 관광객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서 카지노 쪽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GKL이나 파라다이스나 그리고 롯데관광개발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 8월 카지노 관련된 매출이 계속적으로 급증을 했는데 그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잠시 언급을 해주셨는데 8월 카지노 관련 그 카지노 회사들의 매출이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일단 8월에 이제 그 홀드율이라고 하는 그 네. 카지노 관련돼서 게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비중에 대한 부분이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 이 그 게임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홀드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점차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에 뭐 어떻게 보면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이게 8월 들어서 엄청나게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8월에 GKL 카지노 매출이 전달보다 2배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8월 매출액이 412억으로 전달보다 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그 비난 GKL뿐만 아니라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까지 같이 연결돼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특수가 이제 카지노 쪽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이 관련돼서 종목들에 대한 수혜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중국 경기 안 좋다라는 네. 얘기들, 경기도나 우려들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이제 관광객 수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카지노를 하시는 분들은 관광을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 네. 이제 놀려고 목적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일반 관광객이랑 좀 틀린 맥락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소비를 많이 해야 되는 입장으로 이 카지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보다는 이제 카지노 쪽 관련돼서는 네. 뭐 이 소비를 좀 더 해야 되는 그런 그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 뭐 크리스마스도 있고 추석도 있고 해서 이런 이제 상반기에 대한 계절적인 성수기보다는 하반기에 대한 성수기가 조금 더 카지노 쪽에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홀드율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이어지는지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면 단기적으로 이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조금 다시 주춤하는 경우를 볼 텐데 하지만 이게 일회적으로 끝나지 않았고 계속 상승을 하고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진다고 하면 이번 시점이 거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 계절적 성수기를 맞아 매출 증가 기대되는 여행 카지노 쪽 전략 세워봤습니다. 주가 바닥을 활용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또 질문을 드리도록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 밀리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그러면은 주도주가 언제 돌아올까 하는 고민들, 생각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비중이 높은 반도체나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살아나야지 지수도 올라올 텐데요. 어느 쪽이 그나마 좀 빨리 올라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단기적으로는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이 위주로 네.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증시에서 많이 하락을
하락을 한 종목이 역시나 이제 엔비디아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 걸 감안을 해보면 네. 3분기, 4분기에도 실적이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많이 빠진 종목과 더불어서 실적이 역시 연결이 되는 쪽, 반도체 쪽을 가장 우선시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이 이렇게 투매가 투매를 불러일으켜서 주가가 하락을 한다라고 보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추이적으로 추세 급락이 나오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보는 것보다는 네. 지금 시점에서 지난번 저점 부근 때까지 떨어진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좀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떨어진 쪽이 빨리 올라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반도체 쪽의 반등 가능성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여전히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지금의 주가 하락 분할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장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월척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이제 강태공 전문가가 또 용기를 주실 날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많이 안 좋은데 이럴 때일수록 강태공 전문가에게는 또 어떤 낚시터 아니겠습니까?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같은 경우도 PMI 지수 발표에 따라 가지고 증시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의 지금 이런 하락이 5개월 연속으로서 PMI 지수가 예상치 하였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전에도 본다라고 하면 PMI 지수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던 적은 많아요. 특히나 5개월, 6개월 이상 하락했던 적도 많지만 증시는 상방으로 꾸준하게 고개를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히려 오늘 같은 상황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비컷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되었다라는 건 오히려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건 분명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나 한다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에 스트레스 받을 이유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언제나 긍정적인 면모 보여주는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 또 오늘도 힘차게 어떤 종목이 수익을 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알아보기 전에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자, 제 자리가 어디일까요? 이거 또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그냥 사실 제가 캠핑을 좀 많이 좋아해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로 알아차릴 거예요. 가서 제가 예약을 하고 왔는데요. 제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래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딱 물어봤다. C 자리네요. C 사이트는 저기 있어요. 라고 딱 이야기해 줍니다. 맞아요. 캠핑장 가면 사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왠지 나온 것 같은데. 자,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C사이트, 캠핑과 관련된 종목 아니잖아요. 전혀 관련 없어요. 전혀 관련 없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캐주얼 셔츠라든지 니트, 조끼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의류 관련돼서 이런 것들을 제조하는 OEM 관련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과연 제가 가끔씩 이런 의류가 도소매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라고 하면 이걸 굳이 지금 왜라고 하신 분들이 좀 많을 수도 있어요. 많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에 어쨌든 사실 의류 관련되는 기업들이 다 비슷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스펙합병 상장을 통해서 상장했을 만큼 사실상의 상장 관련돼 있는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한 기업은 아니라고 보시면 좋아요. 원래 스펙합병이라는 게 사실상의 이 모든 거를 당당하게 공모 상장 신청해가지고 이거를 합격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준점만 만족을 한 상태에서 우회 상장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우회 상장을 한 기업이다 좀 보시면 좋고, 그런 C사이트가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왜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키워드를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의류 OEM 기업인 C사이트를 가지고 오셨는데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니트를 전문 OEM 기업이다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뭐 이 의류 관련돼 있는 부분은 제가 방금 앞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 사실 PMI 지수가 뭐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상치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서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금리 인하가 기본적으로 0.25포인트를 할 것이냐 0.5포인트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그 방향성이 늘 우리가 궁금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이번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한번 증폭이 되면서 오히려 무엇을 가져가도 효과가 적용되느냐 이제 빅컷에 가능한 관련된 이런 반사이익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빅컷이다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금리 인하라는 거는 이 경기 침체를 잡기 위한 부분 중에도 하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경기가 다시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을 때 사실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이제 완전히 뭐 경기 침체 됐다도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기대감으로써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게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의류 관련되는 모멘텀이다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특히나 진짜로 이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안 사는 게 의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많이 힘든 상황 속에서 폐업을 많이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의류 관련돼 있는 이 폐업률이 더 많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옛날에 뭐 지하상가라든지 당장에 동대문 이제 조금만 가보신다 하더라도 이 의류 관련되는 매장은 다 이제 공실이다 보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뭐 어떻게 이걸 운영한다 하더라도 판매량이 정말로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뭐 의류는 거의 안 팔린다 보시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의류 같은 경우가 진짜 이 최근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뭐 2년이고 3년이고 옷을 안 사던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옷을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누가 옷을 사기 싫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새 옷을 입고 이쁜 신발을 신고 이쁜 옷을 입고 누구나 다 그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이 옷 하나만 가지고서도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뭐 진짜로 그냥 정말로 이거 우스갯소리로 7벌 그냥 빨주 노초 파남벌 가지고 그냥 일주일마다 돌려 입어야 된다. 심지어 더 심한 사람은요. 딱 2벌 가지고 그냥 오늘 입었다 빨고 내일 또 입고 내일 다른 거 입었다 또 빨고 그렇게 하거든요. 스티브 잡스처럼.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의류라는 게 사실상에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안 산 지 굉장히 오래된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든지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 금리 인하와 함께 좀 이제 어느 정도 돈이 풀리고 경기가 살아난다라고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맨 처음으로 하는 건 이 의류 쪽으로서 좀 이제 옷을 좀 사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해봐요. 사실상에 뭐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다들 밥은 먹고 살았을 겁니다. 갑자기 뭐 경기가 살아난다 해가지고 내가 갑자기 오늘 갑자기 한우가 땡기고 이거는 뭐 평소에도 그랬던 거지 뭐 갑자기 오늘 경기가 좀 좋아진 것 같네 뭐 한우가 땡기고 삼겹살 땡기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리 인하와 함께 우리가 단발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건 의류적인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이런 의류적이라는 부분 봤을 때 지금이 최근에 C사이트 같은 경우는요 유럽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진출을 하면서 이 글로벌적으로서 이 패션 부분이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좀 받고 있는 부분이고 특히나 이제 뭐 아까 제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 기대감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이미 저는 사실 이 경기 침체라는 게 억지로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다라고 좀 표현을 하고 싶은 게 원래 과거 코로나 때도 그랬어요. 증시가 이제 급반등을 하기 전에는 한 번은 강한 하락으로서 더 개인들이 최대한 쥐어짭니다. 마른 오징어도 쥐어짜면 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개인들은 뭐 지금 뭐 그 안 팔고 버틴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쥐어짜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너무 이게 과장된 게 아닌가 싶은 게 뭐냐고 하면은 C사이트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현재 C사이트 관련 C사이트가 의류 쪽으로서 뭐 그렇다 해서 이 기업이 무슨 뭐 의류 쪽 패션으로 조금 뛰어난 거지 뭐 특별한 옷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더 팔린다거나 그래야 될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이 현재 미국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 C사이트의 의료 재고가 이 C사이트 OEM 뭐 이런 쪽 봤을 때 의료 재고가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고 잘 팔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옷을 찾고 있기 시작했다라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C사이트라는 기업이 역시나 의류 관련되는 부분에서 반사이익도 받을 수 있고 재고 감소가 나온다라는 거는 경기 침체는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라는 부분도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제 재고가 감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이 부분에서 좀 이제 노려볼 수 있는 게 이제 미국의 최대 고객사 갭이라고 있어요. 갭, GAP라고 이제 여기 GAP 딱 적힌 거 많이 유명한 보셨을 브랜드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갭이라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지금 이제 뭐 이 브랜드 역시도 이제 재고가 감소가 계속 꾸준히 되다 보니까 지난 이제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요. 어닝 서프라이즈에다가 흑자 전환을 제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역시나 이 C사이트에 대한 반사익을 이제 뭐 기대해 볼 수 있고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차트를 보고 좀 많이 말씀드리다 얘기했는데 예. 이 C사이트라는 기업 자체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상장, 스펙합형 상장했다 분명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상장 이후에 지금 마이너스 80% 정도로 그냥 지속적인 하락밖에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만 본다 하더라도 지금 이 종목을 저는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보다시피 지금 지속적으로 뭐 한다?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부분. 상장 당시는 거의 한 4만 원대에서 놀던 기업입니다. 지금 뭐 12,000원, 9,000원대에서 논다라는 거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는 구간대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현재 C사이트라는 종목이 현재 뭐 오늘 뭐 장 초반에 그래도 좀 받쳐주는가 하다가 또 무너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 대고 좀 무너지고 있긴 한데 원래는 뭐 오늘 차트를 봤을 때 한 13,500원 근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그래서 13,500원 이하로 매수 가격을 좀 잡아드리긴 했지만 지금 뭐 12,500원 이하라고 하면 12,500원 이하로도 잡아도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목표 가격은 기본적으로 현재 3만 원 정도 때는 우리가 지켜봐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3만 원 정도까지 치고 가는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가격 같은 경우는 9,000원 정도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로 경기에 어떤 활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의류 쪽의 수요가 늘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의류 OEM 기업인 C사이트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키워드부터 띄워주실까요? 자, 숙제 가지고 와봐. 이거 뭔가 트라우마가 있는 말입니다. 이런 거. 뭐 트라우마라기보다는 우리 뭐 어릴 적 뭐 선생님들이 그러죠. 맨날 이제 뭐 꼭 떠드는 학생 있으면 야 너 숙제 다 했어, 너 숙제 좀 가지고 와봐 막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숙제를 뭐 떠드는 사람이 뭐 숙제를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애초에 떠들고 있는데 어쨌든 가지고 갑니다. 근데 네. 숙제 또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으니까 선생님 뭐라고요? 야 이거 숙제 너 이거 야 이거 남의 화학책을 가지고 너 남의 화학 이거 책 가지고 오면 안 돼 하면서 혼내는 거죠. 남의 화학책을 가지고 왔다. 상당히 억지력이 좀 강해지신 것 같은데. 하지만 재밌으니까 됐습니다. 자, 종목명 띄워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자, 남의 화학. 이건 약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으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남의 화학책을 가지고 와서 숙제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네, 어쨌든 남의 화학. 전혀 뭐 그런 학교랑은 관련 없는 종목입니다. 예, 학교랑 전혀 관련 없고 보시다시피 화학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누가 더 난 화학이다. 그러니까 뭐 이제 비료라든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전문 기업이에요. 이거는 뭐 기업에 대한 설명을 안 해도 아 얘는 화학이구나 뭐 아실 거예요. 네, 대표적인 어떤 비료주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오신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띄워주시죠. 사실 저는 첫 번째 좀 더 집중을 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좀 더 집중해보고 싶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무너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냐. 아까 얘기했다시피 PMI 지수와 함께 증시의 하락이 많긴 한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 나스닥이 3% 정도 밀릴 동안 엔비디아가 거의 10% 정도 밀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엔비디아가 거의 10% 정도 밀리다 보니까 오늘 뭐 어떤 효과가 일어나느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우리나라 전체적인 반도체주들의 하락이 분명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히려 저는 이게 급반등하기 위한 더 크게 올라가기 위한 마른 오징어를 쥐어짜는 과정이다라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엔비디아 같은 경우 다시 삼성전자 오늘 뭐 6만 전자를 봤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기존에 내가 삼성전자를 사고 싶었는데 10만 전자 갈 것 같은데 뭐 지금 자리 비싸다라고 생각했던 분들 오히려 그런 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중요한 거는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내나 저가 매수의 기회라 봤을 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것만 가지고서 우리가 논할 게 아니라 뭐까지 이야기해 보실 수 있다.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반도체 섹터들에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에서도 반사익 수혜를 분명히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기업들이 밀리면 꼭 얘기하는 게 그냥 반도체주들 저가 매수 기회예요.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아까 앞서 얘기했지만 화학이라든지 이제 비료, 사료 이런 쪽도 많이 엮이는데 이 남해화학의 지금 이제 자회사가 이제 또 이제 반도체 섹터로 이제 필요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남해학의 자회사 중에 NES 머티리얼즈라고 있고 이 머티리얼즈가 무엇하고 있느냐?
여기도 나와 있지만 반도체용 고순도를 이제 항상 공급을 하고 있어. 고순도 항상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고 하면요.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뭐 조정을 주는 과정에서 이제 추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4분기에 블랙웰이라든지 HBM 관련된 수혜 반사익들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삼성전자가 상승했을 때 내나 뭐 할 수밖에 없다. 삼성전자에 뭐가 됐든지 다리 하나라도 걸치고 있는 기업이 충분히 꾸역꾸역 우상향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남해화학이라는 종목도 얼마든지 추가적인 반사이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남해화학이라는 종목 기본적으로 오히려 오늘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무너지는 경우도 무너지기도 하지만 반도체 섹터로도 어떻게 엮으려면 엮일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 주워 담는 게 좋지 않나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사실 뭐 오늘도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되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좀 과장돼서 표현하면은 뭐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이런 것처럼 오히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심화가 되면 심화가 될수록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제 끝날 때가 됐구나. 이 끝날 때가 됐으니까 본인들이 이제 마지막 이 서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막바지를 앞에 두고 누군가 이제 그거잖아요. 우리 사람들도 알잖아요. 막 야 너 일로 와봐 하지만 둘이 싸울 신용만 하고 있고 사이에 말리는 사람이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더 싸우는 척만 하고 센 척하는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라든지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막바지에 와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오늘도 발언했던 게 이거 얼마든지 끝낼 수 있는 전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만큼 이제 사실 미 대선 이후에 지금 시장의 흐름은 미 대선 이후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런 이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코 앞에 두고 뭐한다 막바지에 두고 서로 조금 더 땅을 이제 덜 뺏기기 위한 덜 뺏기느냐 더 뺏느냐 이런 싸움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어쨌든 이 종전이 다가온다라고 하면 재건 관련되는 이슈들을 움직인다 말씀드렸고 네. 그 재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건 뭐다 이제 곡물이라든지 비료 이런 화학 제품 이 농약 이런 것들도 필요해요. 사실상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이미 미사일 포탄 막 떨어지고 그 땅이 그냥 다 말도 안 되게 그냥 그렇게 난리 났습니다. 그럼 이거를 다시 갈아엎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 있어서 이제 비료라든지 이런 이 화학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건 관련해서도 남해화학이라는 종목이 반사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남해화학은 기술적으로 봐도 충분히 바닥 그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네, 제가 이거 차트를 한번 보니까 2022년쯤에 한번 고점 찍고 그 네. 이후에 계속 내리막길이더라고요. 계속 내리막길은 맞아요. 내리막길도 맞는데 근데 이것도 손절가를 근데 사실 이거 내가 손절을 때려 죽여도 못하는 사람이다. 나에게 손절은 없어요. 내 주식사에 손절 없어 하시는 분들이 이 종목 절대 사면 안 됩니다. 사면 안 되는 이유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강하게 지켜주는 자리가 대략적으로 6,500원에서 지켜주면 반등하고 지켜주면 반등하고 지켜줬으니까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못 지켜주면 어디로 가느냐 그냥 나락갑니다. 그냥 저기 지하실을 찾으러 갈 줄 알았더니 내핵 외곽 뚫고 어디랑가 반대편 그냥 어디로 가는 그런 흐름이 나와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 사전에 손절이 없다 하신 분들 남해학 절대 건들면 안 되시고요. 만약에 손절이 잘할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남해학 지금 6,500원 아래에서 접근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지금 이제 상방 열린 구간대가 나와주고 있어서 15,000원 보시면서 손절 가격도 5,000원대를 지켜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남해화학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다 여러분들 들고 왔을 때 말했다시피 손절가 잘 지킨다는 과정하에요. 손절을 안 치면서 수익을 기대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남해화학 우리 공사장도 막 그래요. 이 많은 사건 사고가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안전 제일이에요. 그 그렇죠. 안전을 챙길 수 있는 거는 손절가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남해화 꼭 이 목표가보다 저는 손절가 5,000원 이걸 좀 더 많이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 네. 매수가는 6,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15,000원까지 볼 수 있겠는데 손절가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5,000원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 과감하게 보내줘라. 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번에 꼽아주셨던 양지사 한번 볼게요. 최고가 기준으로 19% 수익률이 났는데 추가 전략 들려주실까요? 양지사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종목 자체가 그 시장이 안 좋을 때 오늘도 시장이 안 좋으니까 뭐 올라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올라간 것도 맞지만 기술적인 반등도 굉장히 괜찮아요. 지금 뭐 현재
8,000원대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15,000원까지 충분히 갈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9,500원 정도대를 지키는지 보시면서 들고 간다라고 하면은 양지사 같은 경우도 일단 정리가 9,500원입니다. 9,500원 정리하는 지킨지 보시면서 들고 가시면은 충분히 수익 실현 가능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볼게요. 자, 오늘도 뜨거운 종목인데 토큰 증권 관련돼 있는 핑거 지금 최고가 기준으로는 56%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자, 요 종목도 좀 짚어주실까요? 핑거 같은 경우가 맞아요. 토큰 증권 관련해서 STO 관련돼 있는 반사익수로 지금 엮이고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이런 종목이 지금 50%나 올랐으니까 정리해야 되나 싶지만 50%밖에 안 오른 자리예요. 50%밖에 안 오른 자리고 현재 10,000원에서 12,000원대가 강한 저항 자리지 이것만 뚫어낸다라고 하면 져야 되겠다시피 25,000원까지 열린 자리입니다. 25,000원까지 열린 자리인데 지금 자리에서 정리한다는 건 굉장히 아쉽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늘 말했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참 재밌는 게 쉬워요. 그냥 공식 외우면 됩니다. 이렇게 갭을 띄워버리면요. 갭을 매꾸로 내려오는 자리가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그래서 이 구간대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9,500원대 이하로 내려오면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챙기시고요. 8,000원대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은 전체 전량 정리 자금 수익 실현하시고 목표가 15,000원 정도 보시면은 보다 안정적으로 수익을 챙기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도 되긴 하겠지만 손절가 8,000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익절가죠. 익절가. 네, 수익 실현가입니다. 네, 수익 실현가 8,000원을 터치하게 되면 그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항상 그 리포트를 골라오시는데 굉장히 요즘 고민이 많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리포트가 좀 잘 안 나온다면서요? 제가 6시부터 그 FN 가이드 리포트를 이제 서치하는 예.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는데 장이 별로 안 좋아요 요새. 그러니까 이 애널리스트들도 이 리포트를 공개를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나 6시에 저는 이제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네. 이 관련된 리포트를 찾아봤는데 종목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뭐 최근에 스몰캡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나와서 이 관련된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예, 자 심사숙고해서 네, 간신히 찾아오신 리포트 오늘 또 두 개를 만나볼 텐데요. 자, 첫 번째 JC케미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증권의 리포트고요.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제조 및 판매 그리고 국내 최초 연속식 생산 공정 자체 설계 벙커 CU 발전기용 바이오 중유 공급 시작. 글로벌 지속 가능 항공유 사프라고 부르죠. 정책 수혜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저탄소 정책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데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배 그리고 비행기 모두 다 지금 무탄소 위주로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 이산화탄소를 비롯해서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서 이 지구 온난화가 매우 이제 심각하게 이제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파리 기후 협약에 다시 이제 등록을 해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네. 이 국제적으로 이 관련돼서 아젠다를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미국이 어떻게 정치적인 색깔이 나올 수 있을지 이제 대통령 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정책이 계속 우호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점쳐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네. 기업들의 저탄소 기술 관련된 부분이 이제 뭐 새로운 시장에 대한 선점 기회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기술에 대한 보다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요건을 만드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친환경 관련된 그 에너지에 대한 확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선박 확대도 최근에 많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제해사기구에서 뭐 지난번에 좀 얘기를 해드렸지만 이 환경 규제로 인해서 무탄소 선박을 계속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3년 7월에 배출량 탄소 배출량 50%를 만들었었던 그런 정책을 2050년까지 이제 배출량 제로로 상향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무탄소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올해 이제 1분기 때부터 나온 신조선들을 보시면 이제 394척 중에 50%가 거의 대체 연료 선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대체 연료에 대한 그런 관심도나 니즈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뭐 대체 연료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DS 단석 관련된 언급을 해드렸듯이 오늘 JC 케미컬도 한번 그런 의미에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지드리겠습니다. 네, 자 세계적으로 어떤 거스를 수 없는 패러다임이 저탄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탄소로 가고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무조건 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좀 살펴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내용 좀 들어볼까요? 하나증권에서 나왔고요. 이 목표가는 미제시했습니다. 네. 제목 보시면 이제 글로벌 바이오 연료 확대 수혜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첫 번째 단락 보시면 바이오 연료 관련된 제조 및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동사 2006년에 설립이 됐고요.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연료 관련돼서 바이오 디젤 및 바이오 중유를 제조 및 생산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그래서 24년 상반기에 매출 기준으로 바이오 연료 쪽이 한 83% 정도 매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가 팜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자체적인 밸류 체인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생산을 동사가 좀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의 바이오 디젤 연속식 생산 공정을 자체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16만 톤 정도를 이제 생산 설비를 확보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2년에 인도네시아 팜 공장 관련된 부분 1만 헥타르를 확보해서 바이오 연료 관련된 원재료를 직접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밸류체인 좀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2015년부터 발전사 벙커CU 발전기에 사용되는 신재생 에너지인 바이오 중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모멘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감안해 봤을 때 국내 주요 고객사인 SK에너지와 S오일 같은 경우에 정유사의 바이오 연료에 필요한 그 원재료도 동사가 직접 생산을 해서 공급을 하고도 있다라고 하는 리포트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글로벌 지속 가능 항공유의 정책의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대한 정책이 변화가 되고 있는데 특히나 바이오 연료 중에 기존 차량 및 선박용 관련된 부분이 계속적으로 항공유 관련된 부분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국제 항공 운송 협회에 따르면 이제 항공유가 이 탄소 배출 비중에서 가장 큰 거를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얼마나 항공유를 줄이는지에 따라서 탄소 배출 관련된 부분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 있어서 65%가 이 항공유 관련돼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지속유 관련돼서 최대 수요처인 미국의 경우에 2021년 바이든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 항공유에 따른 정책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2050년까지 100%로 이제 대체를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유가 21년에 500만 갤런이었는데 이게 30년에는 30억 갤런으로 늘어나고요. 이게 그 50년에는 350억 갤런으로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눈여겨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 또한 63% 정도가 이제 혼합 의무화를 좀 정책에 대한 부분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역시나 계속 지속 가능유가 확대가 될 거다. 그리고 국내 정책 관련돼서도 이 지난 8월에 지속 가능 항공유에 대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을 만들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27년부터 1% 혼합 의무화를 시작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뭐 느린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27년부터는 혼합 의무화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게 법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 의무화 관련돼서 법제화와 그리고 R&D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인도네시아 팜 공장 관련된
그런 안전적인 원재료를 생산할 수 있는 밸류체인을 구축을 했고 그리고 24년 하반기 올해 하반기에는 글로벌 정유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 항공료나 원재료 정제 관련된 부분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는데 알아서 준비를 좀 잘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C 케미칼 독보적인 바이오 디젤 기술력으로 지금 외형 성장으로 가는 문을 열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실적에 대한 고성장이 계속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올해 매출액이 3천억이고 영업이익이 1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내년으로 가면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4,500억. 그러면 올해 대비해 봤을 때 한 50%가 더 증가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영업이익도 280억으로 늘어난대요. 그러면 예상한 대로만 보면 역시나 이익 자체도 180% 정도가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게 실적에 대한 부분이 엄청나게 증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하반기까지 그러면 실적이 그대로 이어지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까지의 매출을 보면 매출이 1,801억이고요. 죄송합니다. 영업이익이 36억이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21억입니다. 근데 뭐 올해 예상 매출액이 3천억에 100억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 하반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영업이익을 64억 이상을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출은 1,200억 이상을 만들어놔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여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감안을 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봤을 때는 세계적인 흐름도 그렇고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표가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현재 주가로 보면 5,000원대인데 목표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익적인 측면으로만 보면 PER이 한 12배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높진 않은 수준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상승으로 전개가 되기 위해서는 실적이 역시나 붙어지는 걸 봐야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 가지 로드맵 등을 보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서 기술적인 거를 감안을 해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6,500원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6,500원까지는 일단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고 기술적인 흐름으로 차트로 접근을 해보셔도 단기적인 목표가는 한 6,500원 정도로 보면서 대응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한 30% 정도는 더 일단은 갈 수 있을 것 같다. 1차 목표가 6,5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볼게요. 한컴 라이프 케어인데요. 자, SK증권의 리포트고요. 피복류, 공기호흡기 등 안전장비 생산 전문 기업. 그리고 실적 개선세 상반기 매출이 499억, 영업이익은 60억 원이었다. 국방 장갑차 후방 카메라 장착 사업 주도, 경쟁력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마찬가지로 목표가는 제시가 안 됐는데 이것도 좀 궁금해요. 목표가 제시 안 되는 경우에 증권사들은 이게 가격 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스몰캡 관련된 종목이니까 원체 좀 어떻게 보면 실적에 대한 거를 평가하기가 어려워서 미제시를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한 1,000억 내외의 종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말미에는 또 팀장님께서 목표가를 정해 주시니까 그것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종목을 왜 가지고 오셨는지 좀 궁금한데 최근에 이제 부천의 호텔에서 화재가 나서 이제 참사가 발생을 했는데 이 이후에 안전 장비에 대한 관심도 부쩍 올라갔잖아요. 어떤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산업 안전에 대한 니즈가 계속 확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도 이제 중대재해법이라고 해서 이 법제화로 엄격한 잣대로 이제 만들려고 준비를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22년 1월 27일 날 이 중대재해법 관련된 부분이 시행이 됐고요. 하지만 이게 24년 1월에 개정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거를 이제 한 차원 업그레이드를 해서 예방에 대한 것도 좀 확인을 해야겠다. 그래서
예방 관련된 안전보건책도 어떻게 보면 구축을 해서 이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안전에 대한 거를 어느 정도 확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과 안전을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좀 한몫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금리 인하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존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여러 가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체적으로 공급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되면 싼 가격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아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에 사용을 했었던 인건비나 비용적인 측면을 줄이지 않고도 안전 관련된 부분에 대한 비용을 늘릴 수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 관련 예방 쪽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기업들에게도 그런 관련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참고로 아시다시피 이제 그 여러 가지 부분을 보시면 뭐 소방차라든지 환경 장비차라든지 뭐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들 자체가 이 파이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역시 뭐 광림이라고 하는 차가 뭐 그런 거를 만들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 오텍도 마찬가지로 앰뷸런스에 특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만드는 업체 자체들이 기본적으로 파이가 좀 적다 보니까 국내 쪽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상황으로 전개를 하려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한정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한컴라이프도 그런 게 단점일 수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다른 쪽으로도 좀 캐파를 좀 늘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한번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은 그런 투자의 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전장비 관련 산업은 현재 국내 시장에 국한되어 있는 점 이게 좀 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리포트 좀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 SK증권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목표가는 미제시를 했습니다. 제목 보시면 안전을 책임지다. 그리고 전기차 화재까지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첫 번째 단락 보시면 기존의 안전장비 전문 업체고 2분기 실적에 대한 리뷰를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안전장비 동사가 전문 업체고 소방 및 공공 분야에 활용되는 공기호흡기 국방 분야에는 방독면을 공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안전 피복 및 장구류 등을 생산과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누적 매출액이 49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60억 정도를 달성해서 흑자 전환을 했다. 근데 이게 흑자 전환한 이유는 소방 및 공공 분야에서의 안전 장비 조기 납품이 매출 성장에 기여를 했고 그리고 국방 장갑차, 후방 카메라에 대한 정착도 주요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하반기도 실적 개선 지속 예상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첫 번째는 지난해 말에 이제 수주한 K5 방독면 이게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납품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좀 긍정적이고 여기에 대한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방산업체 쪽으로도 해외로 진출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 안전 확립 안전장비 성능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해서 소방 및 공공 관련 예산 증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이 다변화가 되고 있다. 기존에는 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한정적이지만 이제는 경량화 공기호흡기나 그리고 신규 규격 제품에 대한 선제 개발 그리고 소방용 장비의 풀캐파를 관련된 공급을 하고 있어서 기본 제품보다는 제품이 다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기타로 보면은 이제 중대재해법 관련돼서 이 산업용 안전장비에서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거기에 B2B 산업 안전 관련된 솔루션도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경쟁력 있는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전기차 화재, 최근에 전기차 화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동식 접이 침수조 설치와 더불어서 이제 질식 소화포를 함께 덮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방지 기술을 솔루션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기차 주차 공간에 사용이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보긴 했는데 상당히 좀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이게 얼마만큼 많이 판매가 되는지도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화재 진압 솔루션 이 부분이 시장에서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국내에서는 좀 그 전기차 화재 진압 관련된 그 장비를 네. 주차장에
보유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또 이제 그런 법이 입법 움직임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도 어떤 수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을 부양할 아이템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많이 이제 실적에 부각이 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부양책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 확대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이제 일회성으로 끝날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이어질지를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성장세 역시나 계속적으로 추적을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품은 여러 가지 다변화에 대한 부분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리고 제품에 대한 이익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많이 판다라고 수익성이 많이 높아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적인 제품을 판매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 이어지는지도 추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사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관련된 그룹이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한글과 컴퓨터 김성철 회장이 이 7월에 구속영장을 받기도 했는데 기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이제 사업을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김성철 회장에 대한 리스크, 오너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부각이 될 가능성도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토큰 5억 개를 개발을 해서 이 상장을 하자마자 시세 차익을 한 100억 정도 봤다라고 하는 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자금을 조성한 게 아니냐라고 하기도 했지만 어느 정도 이제 기각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리스크가 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도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 좀 눈여겨 보셔야 될 대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사 자체의 모멘텀뿐만 아니라 외부 요인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가가 안 나와 있는데 팀장님께서는 얼마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이게 좀 평가하기가 좀 애매한데 예. 그래도 뭐 실적에 대한 측면으로만 보면 PER이 한 어제 기준으로 17배다. 17배면 낮은 거는 아니고 좀 높은 쪽에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0배 정도를 거의 이제 평균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예. 10배에서 20배 사이이기 때문에 그래도 낮은 쪽은 아니다, 높은 쪽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이 얼마만큼 많이 계속 쌓아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신다라고 하면 최근에 전기차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던 건 기대감에 의한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뭐 4,000원 정도인 종목 가격을 어느 정도 안착을 하면 단기적으로 한 4,500원까지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1차적인 목표가는 지금 가격에서 한 4,50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ER 기준으로 그렇게 싼 자리는 아니다. 자, 1차 목표가는 4,500원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JC 카메칼에 이어서 한컴 라이프케어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4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방안에 대해 투기 수요 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인천 청라 전기차 화재 사고로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벤츠의 8월 신규 등록 대수는 5,286대로 집계돼 지난해 8월과 비교해 1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증시가 9월 첫 거래일에 급락 마감하면서 아시아 주요 주가 지수도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미국 증시가 현지 시간 3일 급락한 가운데 가상화폐 투자 심리도 위축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전날 대비 5.24% 하락한 7,600만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주가 동반 폭락하면서 SK하이닉스가 7% 가까이 떨어져 16만 원 선이 무너졌습니다.
KB국민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 4일 전산 시스템 장애로 접속 장애를 일으키며 금융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KB부동산 데이터 허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연소득 약 8천만 원인 가구가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선 11년 6개월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매매 시장에서 신고가 거래가 잇따르는 가운데 서초구 레미안 원베일리의 84제곱미터 세대가 55억 원에 팔렸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딜사이트S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 오늘도 이어집니다. 수익사와 함께 보실 텐데요.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오늘 시장이 워낙 안 좋아서 좋은 종목으로 시청자분들께 힘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SG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워낙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마다 항상 설명드리지만 주도 섹터보다는 조금 테마성 위주의 종목들이 거래하시기 훨씬 좋으실 거예요. SG 같은 경우에는 11월 트럼프 대선 정책 관련 종목으로 부각받는 기업입니다. 정확하게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됐다. 나는 언제든지 끝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또 발표하기도 했었죠. 이런 흐름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지지율적인 부분만 어느 정도 안정화되게 되면 부각받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한 종목으로 현재 보입니다.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의 SG 같은 경우에는 직접 땅을 현재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당장에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되면 그 땅에서 이제 지금 이제 도로를 깔 수 있을 만한 원료를 현재 지금 가공해서 제품을 제작해서 이제 우크라이나의 도로를 직접 건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미 테스트 건설을 위해서 현재 이미 우크라이나에 진출을 많이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평화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지금 당장 재건 사업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 정부하고도 생각보다 관계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게 이 아스팔트 이제 바닥을 깔기 위해서 도로를 깔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철강 슬래그라는 건데요. 이걸 통해서 한 1차적인 가공을 한 번 더 해가지고 바닥에 깔게 되는 겁니다. 도로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되는 건데 4조 원대 철강 슬래그를 무상 공급받을 수 있게 최근에 협약까지 체결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리 다른 기업들보다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본격적인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관련된 종목 상승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에 부각받으면서 좀 차트상으로 만든 타이밍도 가져가고 있으니까요. 타이밍 잘 노려보시면 수익 볼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종목 바로 매수가 가격 차트 보시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G라는 기업이고요. 최근에 1차적인 상승이 굉장히 많이 나온 기업입니다. 나왔다가 조정을 최근에 나왔어요. 워낙에 최근에 증시 가치 자체도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조정이 같이 나와줬는데요. 현재 자리에서 2,500원 이하 자리를 다시 내어주면은 살짝 놀림목이 나와주면은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 자리는 일자 목표가 2,900원 자리, 3,000원 직전 자리에서만 공략해 보셔도 거의 10% 가까운 차트 자리가 나오니까 여러분들께서 단기 반등 한번 노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증시가 까딱 잘못하면 경기 침체 분위기로 폭락할 수도 있는 증시거든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2,350원짜리 손절가 좀 짧게 잡고 이어가시면 공략하시는 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눌림목 공략하셔서 꼭 수익까지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 어렵다 하지만 딜사이트S 전문가분들이 추천해 주신 종목은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언급해 주셨던 코스모 신소재 최고가 기준 14% 수익률 달성하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시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상승은 단기 상승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으로 양극재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이 기업이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지금 거의 유일하게 18분기 연속에 흑자가 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재무가 현재 탄탄한 현재 기업인데
해당 기업은 단기 반등에서 한번 노려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제가 찍어드렸던 한 13만 원짜리까지만 여러분께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인 공략을 원한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번 연도 4분기 한 10월 달 넘어서서부터 아마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실적 전환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부터 이어지는 대세 상승까지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께서 일단은 당장의 단기 상승세 한번 노려보시고 눌림목이 나오고 4분기부터 매집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시면서 공략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모 신소들에 대한 추가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SG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종목이죠. 우크라이나 현지에 아스콘 공지 부지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단기 반등을 노리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을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표가는 2,900원, 손절가 2,350원, 매수가 2,5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현대 에버다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현대 에버다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건 이슈가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는 거죠. 뭐가 중요한 때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팍 터지게 싸우고 있죠. 근데 그 싸우고 있는 게 지금 재건은 그럼 기대감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마지막 싸움이라고 볼 수 있어요. 누가 이기냐? 사실 누가 이긴다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서로 땅을 얼마나 주고 얼마나 받냐의 싸움인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 불만은 뭡니까?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들이 실질적으로 크림반도라든가 러시아 말을 많이 쓰는 지역을 위주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러시아 말을 많이 쓰고 러시아에 조금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역들이에요. 근데 그 지역을 내주자니 사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과 맞바꾸던가 아니면은 이 국경을 어느 정도 조정을 하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 그 상태에서 만약에 안 싸웠고 러시아를 공격 안 했으면 그냥 다 내주고 그냥 우크라이나는 그대로 협상을 보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면 이건 종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재건이라든가 이 기대감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이유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실제 배팅 사이트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지지율이 51%입니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보다 높다는 소리죠. 51에서 50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당연히 9월 10일에 미국 대선 토론의 결과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해야겠지만 여전히 우세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확실한 계획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일전에 얘기한 걸 들어보면은 지원을 끊어가지고 전쟁을 더 못하게끔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율이 계속 높아진다면 재건에 대한 언급이나 계획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특히 지금 재건 기대감이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싸움이 더 나올 수는 없어요. 지금보다 더 격하게 싸울 수는 없거든요. 그 뜻은 현대 에버다임이 저가란 소리고 여기서 조금만 이 전쟁에 대한 이 종전 기대감이 나오기 시작하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고 대선 전에 분명히 한번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장비 관련된 기업들이 수혜를 보는 시기가 왔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대 에버다임의 주가를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현대 에버다임 보시면은 단기간에 급등이 나온 이후에 최근에 저가를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금 이 상황이 사실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지만 하락폭이 점차 줄어드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단기 양봉이나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리스크가 많이 나왔음에도 저가를 높이고 있죠. 이거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면서 가면 될 것 같고 매수는 시초가 이하로 음봉 공략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 9,35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저가 있는 7,550원 라인대 우리는 손절가 잡으면서 매울 때 손절가 잡고 대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에버다임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피벗이 거의 공식화된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에 이 중장비 기업의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목표가 9,350원, 손절가 7,5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서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슬이 스탁솔루션 대표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오늘 정말 힘든 시장입니다.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은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인데요. 전고차 배터리 개발 관련된 기술이 부각되면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그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하면은 우리가 또 이제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로 이제 많이 좀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 이렇게 시장이 급락을 하는데도 어느 정도 지금 주가의 어떤 그런 견조함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이제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 안으로 정부에서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지원책 발표 이슈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연도에 한 110억 정도 이제 예산안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거를 이제 2030년까지, 2028년까지 봤을 때 앞으로 이제 1,000억대로 이제 늘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어떤 중요성이 점진적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직까지 이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우리가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개발 단계이지 이걸 직접적으로 뭐 상용화한 기업들은 없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실적을 좀 거두는 기업들은 좀 없다라는 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이어지긴 좀 쉽지 않다. 다만 이제 지금같이 이제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이렇게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원책 발표 전까지 충분히 이제 그 이슈몰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전기차 캐즘 현상이 이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이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이제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는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런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런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캐즘 소멸 이전까지는 지속적인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황화 리튬을 또 이제 생산하고 판매를 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체 전해질 원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만큼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개발 단계가 이제 높아질수록 이 황화 리튬에 대한 수요도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어떤 그런 수익성 개선까지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무엇보다 매력적인 것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 좀 버텨주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한두 번 정도 더 흘릴 때 이런 시세 분출 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지원책의 정책 수혜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전기차 캐즘 소멸 전까지는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 것 같다. 무엇보다 오늘 같은 날에도 버텨주는 걸 보면 그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들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포스코 퓨처엠 보겠습니다. 2차 전지 종목이 최근에 계속해서 상승했는데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의 종가 매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두 분 들어주실까요? 여기서는 엇갈렸네요. 네. 자, 이번엔 X를 들어주신 이주연 대표님 말씀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대형 셀 기업들 중심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양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 에코프로도 그렇고 다 같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추세상의 상승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을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이제 단기적인 트레이딩 측면에서는 접근을 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상방룸이 그렇게 크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는 매매를 해야 되고 또 매수를 해서 또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손익비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네.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다 보니까 투자의 매력도 자체는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바닥권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단기적인 시세를 좀 빠르게 많이 가져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2차 전지 안에서는 그래도 최근에 어떤 시세 자체를 좀 유지를 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삼성 SDI가 그래도 이제 2차 전지 중에서는 좀 이익 자체가 좀 빠르게 개선이 될 걸로 상대적으로 빠르게 개선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일단은 우선 보시는 게 맞을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셀 기업들이 먼저 움직인 이유가 좀 있었던 게 네. 우리 그 원자재 가격이죠. 리튬 가격이 거의 3년 6개월 만인가요? 3년 6개월 만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 판가 자체도 거의 한 7% 가깝게 좀 하락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판가가 이렇게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또다시 어떤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가이던스 하향 조정이라던가 뭐 추정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완벽하게 바닥을 잡았다라고 확언을 하기는 또 아직까지는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양극재 기업들은 조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빠르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매력도 측면에서는 일단은 셀 기업들 먼저 중점적으로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본업의 정상화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차라리 대형 셀 기업을 보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슬이 대표님은 반대로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네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 뭐 대표님 이미 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상 이제 이제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제 양극재와 음극재를 이제 동시에 또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그 양극재 쪽에 대한 어떤 실적 쇼크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3, 4분기 실적까지는 반드시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저도 동의는 하지만 지금 2차 전지 내에서 우리가 좀 뭔가 기술적으로 풀어본다면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수급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상반기 때는 사실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상승이 이어졌다라고 한다면 기술적 반등으로 이게 또 한번 양극재 쪽으로는 좀 돌 수 있겠다. 이렇게도 좀 판단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음극재 대비해서 이런 양극재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그 과거에 이제 리튬 가격이 가장 고점일 때 굉장히 좀 많이 이제 구매를 했었거든요. 결국에 이걸 아직까지 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뭐 1분기, 2분기 실적에 고스란히 좀 나타나면서 이게 지금 3분기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까지는 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수급 흐름이 2차 전지로 좀 옮겨오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중장기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이 유효하다라는 전략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빠진 돈들이 2차 전지로 흘러갈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포스코 퓨처엠에 대해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자는 것은 아니다.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하반기 실적 확인하고 들어가자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큰 증권 관련주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제화 관련 내용들이 시장 안에서 얘기가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관련주 들 연이틀 상승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K옥션 이 종목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이슬이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이제 그 어떠한 뭔가 모멘텀보다는 네. 지금 이제 시장 수급 자체가 굉장히 좀 애매합니다. 네, 뭔가 주도 섹터도 없고 뭔가 이벤트성으로 네, 좀 단발성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고 있는 이제 그런 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작은 이슈에도 좀 크게 반응을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제 그 토큰 증권 법제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에도 한번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이 이슈가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사실 이제 뭐 법제화 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그대로 이제 무산이 되고 네, 폐기가 되면서 주가도 이제 급락을 했었던 이런 부분들인데 사실상 이제 정말로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되고 어떠한 규제가 좀 만들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좀 더 본격적으로 네, 기대를 해봐도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이제 올해 볼 종목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실적이 좀 받쳐주는 기업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또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를 지속하거나 좀 부진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K옥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실적 부분에서 보면은 사실상 이렇게 성장성이 있는 또 종목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적자로 전환이 됐고 올해에도 좀 지속이 좀 되고 있다라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STO 관련 사업으로 빠르게 좀 실적 개선을 좀 해야지만 어느 정도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까지는 상당히 지금 오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길게 보는 종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에 따른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주가 없는 시장,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슈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주연 대표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마찬가지이기는 한데요. 네. 일단은 X를 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그 주가를 확인을 했을 때는 20% 넘게 좀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X를 들기는 했는데 조금 세모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윗꼬리를 좀 달기는 했고요. 그리고 장기간 동안에 어쨌든 역배열 추세를 좀 보이다가 거래량 동반해서 그래도 좀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그냥 트레이딩 관점, 테마성 어떤 이슈에 따른 상승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토큰 증권 관련해서는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과연 얼마나 좀 이게 확산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좀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거는 좀 정말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투자 포인트로 삼기에는 조금 매력도가 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제 그때그때 수급 상황 보시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는 좀 자신이 없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냥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네, 이 테마가 지속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K옥션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자, 이번엔 샤페론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토피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 샤페론 최근에 뜨거운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이 종목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궁금하거든요. 자, 두 분 들어주실까요? 두 분 다 X를 들어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샤페론은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근데 네.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좋게 형성이 되면서 샤페론도 좀 나름 탄력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들 보여줬었고 오늘도 이제 현재 한 7%대 강한 좀 상승 시장 대비해서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모멘텀으로 보면은 일단은 아토피 치료제가 이번에 미국의 FDA에서 임상 시험 진행 중인데 네. 임상 이상에서 안전성을 확인을 했다 뭐 이런 뉴스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걸로 그렇게 크게 뭐 앞으로를 계속해서 기대를 해서 그 기대만으로 주가를 끌고 가기에는 조금 약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이 결과 자체는 올해 말에 결과가 발표가 될 거고 데이터가 공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일단 샤페론이 지금 상장하고 나서 단 한 번도 이 데이터를 공개한 적이 없었는데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데이터 상으로 굉장히 또 좋은 데이터가 또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주가적인 어떤 좀 모멘텀을 기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지켜볼 필요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토피 치료제 자체가 아직까지는 지금 이 타깃으로 하고 있는 제형 자체가 일단 뭐 성공 사례가 아직은 좀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는 지켜보고 사실 접근을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유한 양행을 보더라도 그 앞서서까지 뭐 성장성에 대한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 일단은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도 새로운 물량 다 소화하고 결국에는 잘 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너무 이제 임상이나 이런 것들에 너무 그 단기적으로 좀 너무 휘둘릴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작은 종목들보다는 대형주 딴에서 뭐 CDMO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러 같은 경우에는 삼바라던가 뭐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 안으로 좀 추려 보시고 신약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좀 대형주들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지금은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꿈을 먹고 사는 곳인 만큼 지금 이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슬이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X 드셨죠? 네, 우선은 이제 의견이 거의 100% 일치해서 아, 뭐 예. 네, 추가적으로 덧붙여 드릴 말이 있을까 싶은데 네. 네, 사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굳이 뭐 샤페론을 볼 바에 우리가 지금 좋은 바이오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아토피 치료제 관련해서 안정성을 검증을 받았다.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이제 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흐름들이 굉장히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에 따라서 올랐지만 결국 그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우리가 좀 제품화를 시켜서 앞으로 외형 성장을 확대를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상 대형주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만 가지고서는 뭔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어떤 수출을 기대한다라든지 지금 당장에는 너무 일러 보인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뭐 기타 가지고 있는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매출액이 좀 잘 나와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도 사실 기타 이제 대형주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좀 부족한 면이 많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어떠한 그런 주가 변동성을 이겨내면서까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솔직히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접근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히 접근을 해보시는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취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주 내에서 더 매력적인 종목들 많다라는 측면에서 X 다들 들어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삼바랑 셀트리온 쪽 얘기를 해주셨어요. 혹시 이슬이 대표님께서 보고 계신 바이오 큰 덩치의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네. 저는 아직까지도 이제 좀 매력적인 거는 CDMO 쪽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유한양행도 지금 굉장히 좋은 기업이지만 사실상 이런 신약 쪽에 단기간적으로 좀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CDMO 쪽이 그와 플랫폼주들과 비교했을 때 좀 못 갔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이제 CDMO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좀 높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생물보안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CDMO, 그다음 이제 바이오시밀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런 기대감들이 주가상에 좀 선반영이 되고 있고 시장에 따라서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은 좀 나오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다시 한번 좀 이런 이슈들이 재점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업황 자체가 지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바이오주를 좀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CDMO 쪽이나 뭐 이런 셀트리온 같은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의 입에서 나온 공통된 키워드 CDMO, 바이오시밀러 쪽이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유망하게 보고 있다라고 공통적으로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밀려도 정말 너무 밀립니다. 경기에 대한 우려 심화되고 있고요. 엔비디아 급락 여파에 몸살을 앓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두 분 다 X X예요. 주셨고요. 이슬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당분간만 X라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X예요? 네, 사실 종가 매수의 여부이기 때문에 단기간적으로는 X이나 네. 뭐 좀 길게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사실 또 이만큼 훌륭한 이제 반도체주가 또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모아가시는 전략에서는 뭐 오해 의견을 드리겠지만 당장에 뭔가 엄청난 이제 반등을 기대하고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좀 X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은 이제 엔비디아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게 뭐 삼성전자보다는
네,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었죠. 그래서 뭐 이번 2분기 매출액이 기존에는 뭐 200% 이상 증가를 했는데 100%대로 줄었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폭락으로 좀 이끌었었고 이런 하이닉스도 지금 영향을 굉장히 좀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전히 뭐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숫자로만 보면은 견조한 실적이지만 이미 이제 투심 자체가 좀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 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단기적으로 어떠한 반등이 좀 나오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길게 보면은 또 기대 요소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HBM4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개발 단계고 이제 앞으로 생산까지 좀 4분기 때 넘어갈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생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시제품화 하는 데까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HBM4에 대한 어떠한 공급 기대감은 내년부터 또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기대 요소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사실 내년부터는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다만 연말까지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상반기 대비해서 이제 하반기에 모멘텀이 약화된 것도 좀 사실이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장기적에서 본다면 이제 오해 의견을 드리겠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심이 꺾였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X, 그래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물량 모아가는 것은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의견 주세요. 네, 비슷한 의견이기는 한데요. 일단 조금 더 하락할 여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블랙 먼데이 당시에 좀 만들어놨던 저가를 좀 깨게 되면은 또 추가적인 하방이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부르게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일단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그때서야 조금씩 이제 담아보시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은 뭐 반도체가 단기적으로는 투심이 조금 꺾였지만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좀 좋은 그리고 우상향을 꾸준히 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평가 자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SK 하이닉스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지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수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번 확산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크게 밀렸습니다. 지난 8월 초 급락에 따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린 오늘 시장이었는데요. 일단 우에다 총재의 발언 상당히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이 됐죠. 경제가 계속돼서 예측대로 진행이 된다면 금리 인상 단행할 것이다 라고 발언을 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가 시장 안에서 다시 한번 촉발이 됐습니다. 여기에 미국 쪽 지표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8월 ISM 제조업 지표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5개월 연속, 6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재고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에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인 지표 일정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하락을 촉발했었던 고용 지표가 대기하고 있는데요. 간밤에 어떤 내용들이 발표될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간밤 뉴욕 증시에서 불거진 경기에 대한 우려감, 오늘 우리 시장 역시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있었는데요.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도하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3% 넘게 밀리면서 2,580선에서 종가 형성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하락세 기록했는데 엔비디아 여파의 반도체주의 낙폭
낙폭이 좀 두드러진 모습 확인이 됐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방어주 쪽, 통신이나 유틸리티 쪽은 시장 대비 선방했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쪽 분위기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분위기가 역시 만연한 코스닥 시장입니다. 하락세 기록하는 분위기인데요. 반도체 쪽, 전력기기 쪽, AI 관련주들의 하락세 확인되는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3.77%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731선에서 종가 형성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장주 삼성전자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간밤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왔는데 호재성 뉴스도 소화하지 못한 채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SK 하이닉스는 더 크게 밀렸습니다. 무려 8%대 하락, 15만 닉스를 기록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뿐 아니라 대만 증시, 일본 증시 내 관련주들도 낙폭이 상당히 컸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가운데 LG엔솔도 2.8%대 하락, 현대차도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아차도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그나마 버텨줬던 쪽 바로 밸류업 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KB금융은 3.9%대 약세, 신한지주 역시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포스코홀딩스도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만약 반도체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거기서 빠진 돈이 2차 전지로 흘러가지는 않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세일 3사 모두 하락세 기록하고 있죠. 삼성 SDI가 3.5%대 약세, LG화학도 2.7%대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은 2.5%대 약세, 네이버 역시 4% 넘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시총 1위 싸움 엎치락뒤치락하고 있죠. 오늘 시장 안에서는 누가 더 좋았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누가 덜 빠졌냐의 문제였습니다. 알테오전 쪽이 더 많이 밀렸었죠. 5.5% 밀리면서 30만 원 선 간신히 지켜내는 모습 확인이 됐습니다. 소재 쪽 종목들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에코프로가 3.9%대 약세, 엔캠 역시도 6%대 하락률 기록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가가 줄줄이 밀리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 버텨줬던 쪽 클래시스였는데요. 장중에는 상승 흐름을 보였다가 결국 보합권 등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0.19% 제한적인 수준의 상승 나와줬는데요. 그래도 의료기기 쪽, 해외 쪽 수출 기대감 살아있는 가운데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도 모멘텀 부각되고 있습니다. 클래시스가 51,900원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바이오 종목들 줄줄이 밀린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이 6%대 하락, 리가켄바이오가 5%대 하락, 셀트리온 제약도 2.7%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소부장 쪽에서도 줄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HBM 관련주들의 낙폭이 더 두드러진 모습 시장 안에서 확인이 됐죠. 리노공업 같은 경우는 3.5%대 약세 움직임 기록했고요. HPSP도 7.8% 급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25,700원을 기록한 가운데 ST팜이 1.1% 급락장 속에서도 활약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그래도 버텨줬었던 쪽 실리콘2였는데요. 결국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3.1%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41,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이슬리 대표님, 내일장 체크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우선은 이제 오늘 밤에 또 이제 미국의 일자리 보고서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시장 예상치에 또 부합하는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시장 예상보다 또 너무 높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이 속도를 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감을 좀 줄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시장 예상치보다 또 크게 둔화하면 또 비컷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와주는지 이 부분을 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주연 대표님 의견도 들어볼게요. 내일 무엇을 체크해야 할까요?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졸추 보고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시장에서 또 부각받고 있는 내용이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을 또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고용 보고서 발표되고 나서 그래도 긍정적인 지표가 나오면은 시장은 그래도 조금 안도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그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인데요. 네. 일단은 브로드컴도 AI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전 세계 시총 순위로 따지자면 10위 정도, 10위 전후로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뭐 엔비디아로 촉발된 AI에 대한 불안감을 이 브로드컴이 조금 해소시켜줄 수 있을지 여부 조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네. 오늘 좀 시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신용잔고도 조금 체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 그 블랙 먼데이 때처럼 그때는 신용잔고가 한 20조 원 정도 됐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17조 원 후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조금 덜할 걸로 예상을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까지 조금 그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공통적으로 이 고용 보고서 내용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B컷인지 베이비 스텝인지 그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들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이 신용 잔고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필요하다라는 조언해 주셨습니다. 내일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시장 보면서 이렇게 빠질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제조업 지표 안 좋은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고요. 미국이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제조업 지표 안 좋았다고 이렇게 밀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일 시장 도대체 뭐 봐야 돼요, 이슬희 대표님? 네, 우선은 지금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는 미국한테 이제 동조화가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개별 증시에 대한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대안책이 있다라고 한다면 고배당 테마를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통상적으로 뭐 9월 달과 10월 달은 이제 쉬어가는 시기이죠. 보통 이제 약세장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줬었는데 특히나 올해는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는 게 대선까지 지금 겹쳐있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전쟁 이슈까지 좀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뭔가 해결해야 될 요소들이 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시장 대비 뭔가 그런 아웃퍼폼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 뭐 은행, 증권, 보험 이쪽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 역시도 이제 밸류업 관련해서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내로 그 밸류업 지수가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제 개별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지금 사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과 좀 비교를 해보면 상승률이 좀 너무나도 초라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밸류업 ETF 등등 이런 것들도 이제 상장이 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뭔가 주도 업종을 찾아서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 비중도 확대를 하시고 포트폴리오를 분산시키면서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역시나 이제 고배당 테마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행, 증권, 보험, 자동차 이런 고배당 테마로 잠깐 몸을 좀 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떤 섹터 설명해 주실까요? 마찬가지로 고배당 주들도 보셔야 되기는 하는데 일단 네.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은 또 오늘도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밸류업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많이 크고 무겁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단기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느끼지 않는 경우가 많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좀 느려도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가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주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은 밸류업 관련한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금융이나 증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동안에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이미 주가상의 상승도 많이 이뤄냈습니다. 신고가를 쓰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아직까지 좀 상승이 나오지 않았고 좀 소외돼 있었던 뭐 지주사라던가 LG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이제서야 조금 턴어라운드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수급이 좀 분산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의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 자체는 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일단 모멘텀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일정이 좀 확실하게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그래도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단 표결 일정이 한 다음 주쯤으로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표결이 진행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상으로 봐서 혹은 뭐 그 전까지라도 기대감으로 인해서 뭐 ST팝이라던가 삼바 그리고 뭐 셀트리온, 뭐 바이넥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탄력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신 앞서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너무 좀 이제 공격적으로 베팅을 하시기보다는 지금은 한 번에 좀 들어갈 거, 기존에는 한 번에 들어갈 거, 뭐 지금은 좀 한 5분할 뭐 이렇게 좀 쪼개서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실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좀 쉬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힘든 하루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두 분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 밸류업 관련 종목들입니다. 두 분 모두 지금 좀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기보다는 리스크 관리하면서 시장 대응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넷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